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물건이 원하는 목표가에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소재지는 수인분당성 망포역이죠. 망포역 도보 5분권에 위치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고요.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진입 구간이 좋고요. 두 번째로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명확한 물건입니다. 건물 나이가 25살이 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입 구간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해 있고 감정가 15억에 경매가 7억 3천 절반값에 진행한다. 보존 등기일이 98년 3월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25살 먹은 애다. 건물 구성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 셋, 2층 6, 3층 6으로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토지의 감정액이 11억 3천인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진입구간 저렴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건 건물 계약도인데요. 건물 계약도상으로는 일단 셋, 여섯 이렇게 나와 있고 1층에 주인 세대 3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건물 계약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스피드 옥션이라는 사이트 내에 현장 답사 회원 제보란이 있습니다. 이 제보란을 보면 1층은 3개로 동일한데 2층, 3층이 각각 5개씩이다 라고 기재된 내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황 조사서 상이나 이 건물 계약도 상으로는 셋, 여섯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옥션 사이트에 답사 제보 내역으로는 셋, 다섯으로 서로 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가구수 허가를 15가구로 빼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13가구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15가구로 바꾸는 건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깨끗하다. 허가받은 가구수 셋, 여섯으로 총 15가구다. 주차는 4대 빠져 있고 승강기는 없으며 변동사항 역시 특이사항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갑자기 먹통이 돼서. 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수원 농협이고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수원 지역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물건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기준,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가 2003년 9월이고 전입 세대 가장 빠르신 임차인 분께서는 2012년도에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임차 세대 중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임차 권리 깨끗하고 등기 권리 깨끗하고 건축물 대장 깨끗한 물건이나 한 가지 특이사항은 현황 내역이 15가구인지 13가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것. 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허가를 13가구로 받고 15가구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허가 자체를 15가구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13가구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15가구로 쪼개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근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매 대상 물건의 위치가요.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삼거리 골목 끼고 있는 자리의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2019년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 나이 20년에 토지 건물 면적은 지금 경매 대상 물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물건이 19년도 7월 달에 14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해당 동일 권역에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색칠하고 있는 요거고요. 하나는 요겁니다. 아까 실거래됐던 건 요거고요. 그래서 요 물건은 경매 대상 물건하고 동일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건축물 컨디션이 나이가 12살,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건축물 컨디션이 지금 경매 물건보단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물건은 입지적으로 보나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나 경매 대상 물건이
전체적인 여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세는 일단은 옆에 거래가가 14.6억이었고, 그리고 요 밑이 입지가 안 좋은데도 12억 5천이 시장가고, 요 옆이 입지가 동일한데 건물 컨디션이 조금 낮기 때문에 14억 5천이다. 그러면 저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의 사이 한 13억 원 이상을 추정 시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거래가와 시장 매물 이 기준값을 잡았을 때 입지와 토지 건물 면적, 건축 연도 등을 고려해 보아도 추정 시세 13억 원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의 감정가액은 15억 원이지만 다소 과해 보이고 제가 보이는 추정 시세는 13억 원 정도다. 그리고 경매 진입가는 7억 3천이기 때문에 현재의 진입 구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구성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가구인지 13가구인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1층에 3룸이 있고 나머지는 원룸으로 빠져 있다. 만약 13가구가 맞다면 나머지 2가구는 투룸으로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반 원룸 대비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층당 면적이 53평이고 이걸 6가구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20대 후반의 제곱미터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룸 사이즈가 18에서 21 사이즈입니다. 요 일반적인 면적보다는 상당히 큰 원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성만 잘 해놓으신다면 좋은 임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기준값은 2개로 나눠봤습니다. 기본 수선만 했을 때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감안했을 때 임대 구성을 조금 제가 분리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일단은 기본 수선만 했을 때는 500에 35로 세팅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금 물건은 그냥 15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뭐 13개든 15개로 계산하시든 크게 오차율은 없으신 게 어차피 3룸도 포함이 되어 있고 13개로 빼놨다면 나머지 2개는 투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그냥 15개로 계산해도 수익률 계산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수선만 했을 때는 월 임대료로 예상되는 금액은 530만 원 정도, 연간 6,500 정도, 회수되는 보증금은 8천 내외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감안했다면 월에 680에 연에 8천에 보증금 1억 7천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값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임대료도 10만 원씩 차이가 나고 보증금액도 500씩 차이가 납니다. 구성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 원룸보다 면적이 크고 망포역 도보 5분권에 임차 수요 풍부한 배우 수요가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고 이 같은 망포역 인근이라고 하더라도 요 위쪽으로는 여기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요 위쪽으로는 죄다 고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호도보다 임대 구성을 보시면 지금 이쪽은 매물이 없고요. 이쪽은 매물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임대 구성은 매물 분포상으로 여기가 훨씬 더 해당 권역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역하고도 훨씬 더 가깝고요. 거주 여건도 공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감안했을 때 1000에 45라는 임대 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진입 구간이 7억 3천이기 때문에 9억에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탁금리 지금 제일 저렴한 게 7.3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탁은 거치식 상품이기 때문에 3년간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DSR이 공간이 남아 있는 분들만 신탁이 가능하신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전화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대출 부분이 제일 질문이 많으세요. 일단은 뭐 위반 건축물이면 이게 대출 나오냐, 대수선인데 나오냐, 증축인데 나오냐, 용도 변경인데 나오냐, 이 3개인데 나오냐, 이 2개인데 나오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확률로 말씀드리면 100건 중에 98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별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사가 위반 건축물 부결 나오는 금융사도 있지만 위반 건축물 신경 안 쓰고 그냥 승인해주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득과 부채의 비율, 이 DSR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질문들이 나 일반 근저당으로 대출받고 싶다. 이 신탁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것도 답변을 몇 번 드렸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방빼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방빼기가 1월 달에는 4,300이었어요. 근데 어제자로 수원이 지금 4,8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방이 15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7억 2천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진입 구간이 7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받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출 못 받습니다. 일반 대출로는. 그래서 이렇게 방이 많고 방빼기 차감 금액, 소액 임차 보증 금액이 큰 지역들은 신탁 말고는 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으실까봐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간 부분이고요. 자, 수익률로 다시 돌아가서 9월에 낙찰이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대출은 신탁 상품을 이용을 했다. 7억 대출 받고 내 돈 2억 들어갔고 7억에 대한 신탁 이자는 월 425만 원입니다. 자, 기본 수선만 했을 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수선이 방마다 그냥 도배장판, 화장실 타일 정도 지저분한 거 치우고 가전 세팅하고 요 정도의 기준값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 수선만 했을 때는 500에 35 정도를 기준값으로 잡습니다. 월에 530, 월에 나가는 대출이자가 42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빼면 월에 100만 원씩 남습니다. 연간 수익으로 계산하면 1200. 내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2억인데 연간 1200이 나온다. 수익률로 6% 구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리고 이 기준값 기본 수선하는 이 세팅 비용은 어차피 보증금으로 8천 정도 회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상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회수되는 보증금들은 수익률 계산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체 수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체 수선의 이 세팅 값은 얼마로 잡았냐면 건물 외벽까지 손본다는 전제하에 1억 5천 내외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보증금 회수 금액이 세팅을 했을 때는 1억 7천 정도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값으로 잡았을 때 이 회수 금액 내 금액으로 이 수선이 가능하다. 고로 요 금액은 상계로 저희가 수익률 계산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값은 1000에 45로 잡아봤고 전체 수선을 했을 때 월에 680, 이자 제외도 월에 250, 연간 3000이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자기 자본이 2억밖에 안 들어갔고 추가로 투입된 1억 5천이야. 회수되는 보증금으로 상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연간 3천인데 내 돈 2억 들어갔다.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15%의 준수한 수익률이 나온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반드시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 수익을 조금 더 끌어올리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매물 분포를 보시는 대로 매물 경쟁이 없습니다. 즉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시장이고 일반 원룸보다 사이즈가 크고 망포역 도보 5분권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구성을 다시 원래대로 잘 세팅해 놓고 맞춘다면 저는 훨씬 더 나은 조건들, 나은 여건들의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 물건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망포역 도보 5분권에 입지해 있고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그리고 동일권역 매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말은 즉 임대 구성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원룸 사이즈가 일반적인 방보다 좀 크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팅을 잘 맞춰 놓는다면 충분히 괜찮은 시세로 세팅이 가능해 보이는 물건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정 시세가 13억인데 우리 진입이 7억 3천이니 이런 거 저런 거 수선 비용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입 구간 굉장히 양호하다. 그 말인즉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자, 단점도 명확합니다. 일단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안 한다면 사용 수익이 너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전제로 할 것을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기 자본 비중이 적다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가산하게 되면 투자 자금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해당 물건은 이 리모델링 비용까지 감안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수선 안 하고 그냥 바로 임대 놓고 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매도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구든 아파트든 지금 매도 물량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계획보다 한참이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할 수 있는 사용값을 만들어 놔야지 이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적으로 좋고 임차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의 컨디션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임대 구성은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전제로 두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구성되는 부분은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분들께 적용 가능한 물건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해당 권역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이 삼성 사업장이고요. 이쪽이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여기 고시원들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 임차 원하시는 수요들 굉장히 많고 보시면 매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 권역 보시면 매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같은 삼성전자 이 배후 수요를 두고 경쟁력이 굉장히 심한 지역과 이 경쟁력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배후 수요가 거주 여건으로서 더 적합한 지역은 저는 이 권역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여건이 역도 가깝고 공원도 가까이 있고 전체적인 여건이 훨씬 더 나은 조건입니다. 지금 임대 매물 자체도 많지 않은 권역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좋은 금액에 잘 낙찰 받으셔가지고 적절한 임대값을 세팅을 하셔서 충분한 사용 수익을 올리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안내를 도와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요즘에 입찰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과는 다르게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몇 명이 들어오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를 하시길 바라고 물건을 바라보는 그 가치 안쪽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셔야 향후 수익 구간이라든지 모든 설정값이 양호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두 번, 세 번 고려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또 오늘 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